박선원의 유튜브 구독자가 완전히 대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0만 2천 명이었던 구독자가 최근 46만 5천 명대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기간에 떠난 구독자만 무려 3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를 향한 조롱성 발언이 알려진 날에는 하루에만 약 7천 명이 구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박선원을 믿고 지지했던 시민들이 자신들이 빌려줬던 정치적 신용을 집단으로 회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박선원은 여전히 상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를 근거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자신의 구독자 폭락이 멈추지 않자 이른바 위키박 논란을 직접 해명하겠다며 긴급 입장문까지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입장문은 상황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선원이 지금까지 했던 말의 모순을 본인 손으로 다시 확인해준 역대급 자폭에 가까웠습니다. 해명을 읽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박선원은 정말 신천지 개입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당을 지키기 위한 문제제기였다면서 왜 당원들이 투표하기 전에는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에게 소설을 쓴다고 조롱했던 박선원은 대체 지금 누구보다 긴 정치소설을 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박선원 채널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구독자 대폭락과 이를 막겠다며 발표한 긴급 입장문이 왜 해명이 아니라 또 다른 자폭이 되어버렸는지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선원의 구독자 하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약 50만 2천 명이었던 구독자가 최근 46만 5천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3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이탈한 겁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를 향한 박선원의 조롱이 알려진 날에는 하루에만 약 7천 명이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구독자 숫자 하나로 모든 민심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 통계에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논란이 발생한 시점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구독을 취소했다면 그 숫자가 말하는 정치적 의미까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구독 버튼은 정치인이 강제로 누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누르고 실망하면 자발적으로 취소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숫자는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화가 와서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지를 보고 하나를 고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가 이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관계를 끊는 행동입니다. 욕설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구독 취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에게는 그 조용한 클릭 한 번이 훨씬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박선원에게 빌려줬던 신뢰를 조용히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박선원이 계엄 당시 수방사를 찾아갔던 모습을 보며 많은 시민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주진영 유튜브에 출연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응원했습니다. 박선원의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도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정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50만 구독자는 박선원 혼자 만든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민주시민들이 한 명씩 모아준 정치적 신용입니다. 그런데 박선원은 그 신용을 무슨 연구 면허증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계엄 때 잘했으니 그 이후에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까? 과거의 용기가 현재의 무책임까지 대신 책임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공로가 평생의 면책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정치적 신뢰는 적금이 아닙니다. 한 번 쌓아두면 계속 이자가 붙는 돈이 아닙니다. 매일 다시 증명해야 하는 신용입니다. 그리고 박선원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신용을 놀라운 속도로 탕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박선원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위키박 논란을 직접 해명하겠다는 겁니다. 제목부터 비장했습니다. 나무위키가 근거냐고요? 아닙니다. 박선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근거는 나무위키가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받은 제보가 있고 녹취도 있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위키는 그저 이미 공개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든 하나의 예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나무위키라는 단어 하나를 붙잡고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위키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방송에서 그 단어를 직접 말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재료로 사용한 사람이 박선원 본인 아닙니까? 근데 근거 내놔라. 지금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나무위키에 지금까지 그동안 수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나무위키를 쳐보면 다 나와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자꾸 근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주워 어디에서 가져온 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를 냅니다. 왜 돌만 보고 자신의 진심은 보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선원 의원님, 그 돌을 던진 사람이 본인입니다. 사람들이 나무 위키를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단어를 붙잡지 말라고 하면 대체 국민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제보입니까? 들을 수 없는 녹취입니까? 확인할 수 없는 정황입니까? 박선원의 입장문을 읽으면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단순해집니다. 제보가 있다. 녹취가 있다. 구체적인 정황도 있다. 그렇다면 공개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자료라면 당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가 필요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넘기면 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이 문제라면 신원을 가리고 핵심 내용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박선원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보가 있다고 말하지만 제보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녹취가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정황이 정말 조직적 정치 개입을 입증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국민에게 본질을 보라고 합니다. 무슨 본질을 보라는 겁니까? 증거를 감춰놓고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하는 것부터가 본질을 흐리는 행동 아닙니까? 정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나에게는 자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이 눈을 감고 믿어야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더구나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 개입처럼 한 정당과 후보, 수많은 당원에게 치명적인 낙인을 남길 수 있는 주장이라면 말을 꺼낸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선원은 증명 대신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제보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달라. 자신에게 녹취가 있다는 말을 믿어달라. 자신의 의도는 순수하다고 믿어달라. 하지만 자료는 지금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국민이 묻게 됩니다. 대체 왜 지금 말한 겁니까? 당을 위한다면 왜 당원들이 투표하기 전에 밝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개입을 걱정한다면 왜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조사하자고 합니까? 여기서 박선원의 모든 해명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박선원은 신천지 세력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상 파악은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입으로 부정한 겁니다. 정말 선거 개입이 의심된다면 선거 전에 조사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가입이 있었다면 투표 전에 걸러내야 합니다. 특정 후보를 향한 지시가 있었다면 개표 전에 밝혀야 합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 조사하는 것은 개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온 결과를 놓고 나중에 해설하는 겁니다. 도둑이 집 안에 들어왔을 수 있다고 온 동네에 소리친 사람이 폐쇄회로 하면은 집이 다 털린 다음 보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날 수 있다고 화재 경보를 울린 사람이 소방 점검은 건물이 다 탄 뒤에 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선원의 목적은 정말 개입을 막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신천지라는 단어가 선거판 위를 떠다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박선원의 방식은 본인에게는 너무나 편리합니다. 지금 증거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조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의혹만 던져놓으면 정치적 효과는 선거 전에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정청래 지지층에는 신천지 프레임이 따라붙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신천지 개입 가능성을 놓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오면 두 가지 길이 모두 열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경고해서 조직적 개입을 막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신천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다시 의혹을 꺼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박선원은 살아남습니다. 상처는 당이 입습니다. 낙인은 후보와 당원들이 뒤집어 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조사해야 한다는 명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박선원은 자신은 특정 후보를 말한 적이 없다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 얼마나 편리하고 비겁한 정치입니까? 주장은 박선원이 합니다. 입증은 국민이 기다려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은 지금 얻습니다. 책임은 선거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비판이 커지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오히려 국민을 꾸짖습니다. 저는 이번 박선원의 입장문은 해명이 아니라 자신이 빠져나갈 출구를 만든 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위키가 근거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놓고 이건 근거가 아니라 예시로 들었다? 제보와 녹취는 있지만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 신천지 개입이 심각하다면서 조사는 선거 뒤에 하겠다? 특정 후보를 겨냥하지 않았다면서 당대표 선거 한복판에 신천지라는 폭탄을 던졌다?
앞문장이 뒷문장을 배신하고 뒷문장이 다시 앞문장을 부정합니다. 해명은 원래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선원의 해명은 단순한 문제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일을 계속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대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도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거나 책임질 문장을 일부러 남기지 않는 겁니다. 박선원 후보는 어느 쪽입니까? 정말 제보와 녹취가 있다면 공개하면 됩니다. 그 자료가 신천지 조직의 정치 개입을 입증한다면 즉시 수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을 두고 나무위키는 아니지만 예시는 맞고 증거는 있지만 보여줄 수 없고 문제는 심각하지만 조사는 나중에 하자고 합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것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면 국민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박선원이 유시민 작가에게 했던 조롱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유시민 씨가 스스로를 평론가가 아니고 작가라고 한 거는 뭐 잘한 거다. 창작을 할 수 있으니까. 평론가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논거, 과학적 근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따라요. 작가는 뭐 시를 써도 되고 뭐 옛날에 김지아 선생처럼 담시라 그래서 욕하는 거 써도 되고 할 수 있어요. 박선원은 유시민의 정치 비평을 두고 작가라서 소설을 쓴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유시민은 공개된 사실을 놓고 자신의 해석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정부와 민주당의 선택, 공개된 정치 상황을 놓고 비평했습니다. 동의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공개돼 있습니다. 반면 박선원은 다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제보가 등장합니다. 들을 수 없는 녹취가 등장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조직적 지시가 등장합니다. 신천지라는 비밀 조직도 있고 정당 내부로 들어온 세력도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대한 시도까지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도 있습니다. 음모도 있습니다. 비밀 녹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에게 증거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유시민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박선원이 지금 정치 미스터리 연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더 황당한 것은 유시민에게는 공개된 현실을 해석했다는 이유로 소설가라고 조롱하면서 자신은 공개하지 않은 자료로 국민에게 거대한 상황을 상상하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유시민은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박선원은 증거를 감춘 채 현실을 상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소설을 쓰고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미 조용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독자 숫자가 그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선원의 구독자가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유시민 한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자신을 키워준 시민들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선원의 50만 구독자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 조국을 지켰던 시민, 김어준의 방송을 봤던 시민, 유시민의 말을 신뢰했던 시민들이 한 명씩 채널을 찾아와 눌러준 숫자였습니다. 박선원의 계엄 당시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시민들이 만들어준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선원은 그 신뢰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5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계엄 당시 한번 용감한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 이후에는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에게 낙인을 찍고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계속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적 신뢰에는 영구회원권이 없습니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의 잘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용기가 현재의 비겁함을 덮어주지도 않습니다. 계엄 당시의 행동은 박선원에게 면책특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실망은 더 크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선원을 떠나는 것은 박선원이 처음부터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틀렸을 수 있다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큰 겁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실망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홍보하고 응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정치인이 자신들을 반명과 분열 세력 취급하기 시작하면 지지자는 단순히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았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박선원은 지금 그 수치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빠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박선원을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의 장난도 아닙니다. 박선원이 던진 말이 박선원에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나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조금 높아지자 자신을 키운 뿌리를 낡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잘라내면 자신이 더 자유롭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뿌리를 잘라낸 나무는 더 높이 자라지 않습니다. 쓰러질 시간을 기다리게 될 뿐입니다. 박선원 의원님, 정말 제보와 녹취가 있다면 공개하십시오.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 개입이 사실이라면 전당대회가 끝난 뒤가 아니라 지금 밝혀야 합니다. 공개가 어렵다면 당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나무위키라는 단어를 붙잡지 말라고 국민을 나무라기 전에 왜 본인이 그 단어를 꺼냈는지부터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유시민 작가에게 소설을 쓴다고 조롱하기 전에 지금 공개되지 않은 제보와 녹취로 가장 긴 정치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본인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보가 있다는 말과 제보가 검증됐다는 말의 차이를 압니다. 녹취가 있다는 말과 그 녹취가 조직적 정치 개입을 입증한다는 말의 차이도 압니다. 당을 위한 문제 제기와 선거판의 의혹을 오래 남겨두는 정치의 차이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박선원을 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구독자 폭락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조용하고도 잔인한 답변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욕을 먹는 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박선원은 유시민에게 소설을 쓴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은 유시민의 소설이 아닙니다. 박선원이 직접 써내려가는 자신의 정치적 결말입니다. 문장을 하나 쓸 때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입장문 하나를 발표할 때마다 새로운 모순이 발견됩니다. 박선원이 지금 써야 할 것은 또 다른 해명문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내놓을 수 없다면 최소한 자신이 던진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구독자 폭락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원이 실제 제보와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지금 공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의 구독자 하락은 일시적인 논란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박선원에게 맡겼던 정치적 신뢰가 본격적으로 회수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